광합성이 되냐? 돌도 광합성을 한다. 야, 그거 좋다. 그거 나 써먹을게. 예.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주는 그야말로 뭐 하얀 눈으로 뒤덮였었죠. 설국, 뭐 겨울 왕국을 방불케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봄 기온이 조금씩 솔솔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곧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제주의 봄을 알리는 입춘굿입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입춘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서 오십시오, 세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춘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세 분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세 분은 한 해가 시작됐다라는 걸 언제 느끼세요? 뭐 요즘 뭐 양력절기니까 새해가 밝은 1월 1일 양력으로 해요, 양력으로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전년도에 일이 다 마무리되는 때가 뭐 새해가 시작된다 그러는데 대부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한 해를 정리를 하는데 저는 입춘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시즌이 가장 바쁜 시즌인데요. 그래서 저는 입춘굿을 다 보내놔야 본격적으로 저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쁜 거 다 끝난 후에. 네, 그 끝나야 저는 입춘이 끝나야 저는 1월 1일 같은 느낌으로 한 해를 또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딱히 뭐, 언제가 새해다 이런 뭐 생각을 두고 이렇게 보는 날은 없고, 달력을 바꿀 때? 그날이 이제 새해가 되는 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1월 1일을 네. 새해라고 쳐서 또 뭐 온갖 다짐을 그때 딱 해놓죠. 살을 빼겠다, 뭐 술을 줄이겠다, 운동을 하겠다 하는데 또 약속 잘 안 지켜지면 또 음력을 1월 1일로 이제 넘기기도 하고 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그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입춘을 그 새해 시작이라고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좀 낯설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입춘이 좀 낯설어요. 근데 입춘날 좀 구체적으로 뭘 했나요? 이제 입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아파트 문화, 도시 문화가 이제 많아지니까 입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농경 문화의 하나의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삶으로부터 이제 많이 벗어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입춘 이제 많이 잊혀졌는데 입춘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해의 농사가 어떻게 될지를 좀 길흉을 점쳐보는 것이고 그래서 입춘 때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중요한 의례들 특히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례들을 많이 해왔죠. 보통 그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입춘 춘첩을 써서 이렇게 붙이는 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입춘은 잘 몰라도 입춘 대길, 건양 다경하면 그거라고 또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 춘첩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돼서 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뭐 가와만사성 아니면 가게 하시는 분들은 천객만매 이런 글자들을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 하나 팁은 입춘방을 붙일 때 그 입춘이 드는 시간이 있어요. 올해는 2월 3일 밤 11시 59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입춘 드는 시간에 맞춰서 붙여놓으시면 더 아마 효과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입춘굿을 원래 보통 4일날 많이 하는데 2월 3일날이 올해는 입춘입니다. 올해 입춘날은 까먹질 않겠네요. 저는 뭐 제 생일과 똑같아서.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 입춘날은 보통 어떤 걸 많이 했었죠? 뭐 입춘 풍습이 있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지었었을 때는 그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보리가 자라나면 그 보리 뿌리가 잘 여물었는지 아니면 보면 보리 뿌리 점을 본다라거나 뭐 이런 일들도 하고 보리 뿌리로 점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보리밭에, 보리가 이제 2월 달쯤 되면 네. 보리순이 파란 잔디밭처럼 이제 그린필드가 쫙 펼쳐져요. 근데 이게 땅이 얼어붙어가지고 제주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땅이 고순다고 하거든요. 고사가지고 뿌리가 땅 속에 깊이 이제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리밭을 이제 말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주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 전에 입춘날이 되면 보리 뿌리를 뽑아가지고 뿌리 이제 2가닥이냐 3가닥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기륭을 점치는 거예요. 뭐 마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떤 마을은 3가닥이면 올해 농사는 풍년, 2가닥이면
흉년 뭐 이런 식으로 점쳤다고도 하고 입춘날은 그 점치는 이제 농점이라고 하는데 농사와 관련된 점을 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풍속들이 있는데 그 뭐 소쿨이라든가 제주도에서는 푸는 채라고 하죠. 이런 걸 이렇게 부엌에 정직간에 엎어뒀다가 몇 시간 지난 뒤에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곡식이 뭐 보리가 됐건 좁쌀이 됐건 콩이 됐건 무엇이든 한 방울이라도 묻어 있으면 예, 떨어져 있으면 아 올해 농사는 풍년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점쳤다고도 했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무속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입춘에 좀 그 했던 무속적인 것들이. 전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당시 이제 농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그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아주 기원을 담은 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특별하게 먹는 음식도 있어요? 그때? 뭐 입춘날이라고 해서 달리 뭘 먹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근래 저희가 탐나국 입춘굿이라는 축제가 다시 이제 100여 년 만에 99년도에 이제 선보이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낸 게 입춘국수라고 해가지고 입춘날 국수를 먹으면 이제 잠수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입춘굿 얘기를 지금 작가님 해주셨어요. 입춘굿이 이제 입춘날 하는 제주만의 어떻게 보면 그 입춘 풍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입춘굿은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었다 이렇게 네. 예전에 과거에 문헌에도 있고 뭐 사진 자료도 1914년에 도리유조라고 한 일본인 학자가 와서 조사했을 때 사진도 남아 있고요. 근데 입춘굿은 제주도가 굉장히 독특한 게 다른 지방에서도 입춘날 이렇게 농경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지만 제주도는 독특한 게 입춘굿 보셔보면 알겠지만 신방이 거의 그날의 행사의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이 중심이 돼서 뭐 그 고을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해의 농사를 기원하고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 탐나시대 우리가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전에 탐나시대부터 이 풍습이 이 입춘굿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주 오래된 탐나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나름의 의식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담나가 이제 제주도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왕조면서 독립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왕실을 중심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한꺼번에 의례를 하고 축제를 벌이는 어떤 그 국가 단위의 의례는 어디에나 다 있었던 건데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탐나국의 국가 의례는 이제 입춘굿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입춘굿 축제가 또 제주에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에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취소가 됐어요. 예. 뭐 다 준비가 된 다음에야 취소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아쉬웠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올해는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종식되지 않아서 올해도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 영상으로 송출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서 2월 2일하고 3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그 생중계가 되고요. 그 뭐 현장에 참여하시는 못하는 분들의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전 프로그램들을 좀 받고 있어요. 원래는 또 입춘국수 우리가 항상 입춘 때면 현장에서 입춘국수를 나눠 먹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집에서 이렇게 입춘국수를 만들어서 드시는 영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이제 소정의 어떤 기념품 같은 거를 좀 드리는 그런 이벤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월 2일하고 3일은 약간 본연의 굿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는 특별하게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마누라 배송굿과 허맹이 답돌이라는 그런 그 좋지 않은 것들을 저기 멀리 우리 현실 세계가 아닌 어떤 이상의 세계로 좀 가져가 주십사 신에게 기원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굿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뭐 래퍼신 줄 알았어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입춘굿의 그 메인 프로그램 물론 아쉽게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 못합니다만 뭐 낭쇠코사라든지 세경제라든지 입춘탈군놀이라든지 이제 해마다 계속 연례적으로 선보였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이 시민사회에 상당한 뭐 인지도도 높아졌고 많은 호응을 이끌 것 같습니다. 사실 유명하다고 하셨지만 낭쇠코사라든지 뭐 세경제 같은 것들 뭐 많이 저는 익숙하게 들어보긴 했는데 누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면 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세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식 재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청비를 모시고 이제 농촌 지도자 협회에서 유교식 재래로 그 재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모든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요. 낭새 코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낭새가 다 만들어진 것을 약간 의례적으로 이제 고하는 어떤 그것도 의례라고 보시면 재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낭새몰이는 그 어쨌든 탐나 시대 때부터 그 지금 시대까지 낭새몰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의 농경이에요. 그래서 그 아직 밭에 나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나무로 만든 소를 이렇게 끌고 그 관덕정 마당을 이렇게 돌면서 이제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도 이 곡식에 뭐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길 기원하는 어떤 그 의례이면서 굿이면서 놀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미있는 게 이 낭쇠몰이나 낭쇠코사는 이제 전통사회 우리가 이제 맥이 끊겼다고 하는 입춘굿에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던 건데, 아까 유성희 연출 선생님이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탐나왕의 친경적전이란 그 용어를 끌어다가 저희가 낭쇠몰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친경적전은 왕이 친히 밭을 간다는데 이게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무소를 몰면서 우리가 밭 가는 것을 흉내낸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주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미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미신이 아니고 이제 소는 이제 농사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그 민중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민생 경제, 먹고 사는 문제를 올 한 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왕이 했다는 얘기는 정치인, 책임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어떤 뭐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친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제 낭쇠몰이, 낭쇠코사를 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경적전이 끝나면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놀이들이 같이 연행이 되면서 그 서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같이 열면서 그런 그 단합이 됐던 그런 화합의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거 좀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건 낭쇠고 요 앞에 있는 건 요건 뭐예요? 아, 저희가요, 이거는 입춘 씨앗 주머니인데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이제 올 한 해 요거 보시면서 이제 기원도 드리고 이제 행운을 나눠드리는 어떤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워낙 그 입춘굿이나 다른 여타의 굿에서 실제 저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어떤 모티브를 이제 굿에서 얻어온 건데, 마을에 당굿을 한다거나 이럴 때 찾아가 보면 이제 어떤 마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굿할 때 신방이 밥을 떠서 조금씩 사람마다 손을 내밀면 한 줌씩 나눠줘요. 이게 어떤 그 무병장수나 건강을 이제 지켜준다고 한 해 동안, 그런다고 여기서 이걸 한 숟갈씩 떠서 이렇게 소마에 얹어주면 먹거든요. 네. 뭐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봐야죠. 그 지난해 그 입춘굿 축제가 취소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 그 아쉬움을 달래줄 그런 행사들이 올해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세 분 직접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다른 지역을 보면 입춘보다는 정월 대보름을 더 챙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유독 제주는 정월 대보름보다는 입춘을 더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재미있는 게 이게 입춘이건 정월 대보름이건 전부 다 이제 농경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농경 문화에도 차이들이 그 조금씩 있는 게 쌀농사를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밀이나 보리나 이런 잡곡 농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월 대보름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주로 쌀농사 이제 문화권에서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이고, 제주 같은 경우엔 뭐 아시다시피 쌀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곡 이런 농사권에서는 입춘을 중요하게 여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차이입니다. 쌀농사나 이 밭농사의 농경 법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씨 뿌리는 절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차이가 났다. 그래서 제주도가 입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건 제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인문 그리고 지리적 환경 때문에 입춘에 대한
어떤 풍습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생업 환경이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축굿이 약화되었다고 하나 산업 기반도 보게 되면 저희도 1차 산업 농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보리가 잘 되게 해달라, 조가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기원을 냈다면 지금 귤 잘 되게 해달라. 네. 그렇게 하면 입축굿은 여전히 유효한 어떤 그 의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인간이 먹고 사는 한 그죠. 그 인간의 의식주라고 하는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먹는 문제니까 입주는 우리가 먹는 문제를 떠날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어떤 절기 그리고 기념의 의뢰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입춘굿이 그 삼성 신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건 이제 탐나국의 왕이 친히 이제 적절을 했던 것이다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이제 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아서 찾아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애초에 입춘굿에 보게 되면 뭐 그 무당, 신방, 제주에서는 신방이라고 하죠. 신방이 집전하는 이제 의뢰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그 왕이 직접 친경적전을 했다 하는 것들이 후대 기록으로 넘어오게 되면 탈을 쓴 호장이 나서서 신경적전을 했다, 밭갈이를 하고 뭐 탈춤도 추구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아마 탐나 왕실을 중심으로 탈춤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아주 중심적인 의뢰들을 친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오래된 것들에는 보면 신화가 꼭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입춘굿과 관련해서 신화들이 좀 있죠. 신화 뭐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복을 빌거나 아니면 자기의 무슨 안정을 빌 때 거기에 자기의 바람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18,000에 대한 신들의 그 어떤 그 신들의 사연들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의탁해서 여러 가지 일을 빌었으니까 뭐 이거 1대1로 대응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제주가 만들어낸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딱히 입춘을 주재하는 신이 단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풍요라든가 건강을 기원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관장하는 신들을 일일이 모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화가 이제 한꺼번에 깃들어 있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도 굿의 목적이 경우에 따라서 하나가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신을 또 청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올해 이제 그 마누라 배송굿이라는 걸 나거든요. 예전에는 과거에 마을에 구슬한다거나 집안에 구슬할 때 안 좋은 일이 돌림병이 들어오면 마누라 배송굿을 꼭 필수적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넣어보자. 아무튼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제 기존에는 청하지 않던 신인데 그럼 신화도 굳이 필요가 없겠죠. 이 신을 청하게 되면 이 신의 어떤 그 내력을 밝히는 신화를 노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누라 몸풀이를 이번에는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신화가 곁들여지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니까 더 이 입춘 또 입춘굿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스토리텔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는 아무래도 한 해의 풍요와 또 안녕을 기원하는 입춘인 만큼 우리도 함께 그 입춘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코너 속에 코너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름하여 봄은 덕담을 타고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그 입춘 덕담 한마디씩 남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한준호 작가님부터 보여주시면서 예, 저는 그 우리 이성현추 선생님을 알게 된 지 뭐 아주 오래됐는데 항상 볼 때마다 달덩이 같이 환한 미소. 신춘년에도 늘 지금처럼 건강한 웃음 잃지 마세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네, 힘이 됩니다. 안 그래도 원래 좀 울 일이 많을 것 같았는데 계속 이 이야기를 새기면서. 드리는 네. 겁니까? 네, 선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성희 작가. 네, 저는 만사형통이라는 글자를 써봤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술술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게 만사가 형으로 통한다 막 이러는데 그 형이 그 형이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한자도 썼어요. 저는 뭐 생각나는 거 없이 제가 좋아하는 그 글을 한번 써봤어요. 무외라고요. 예. 어렵다.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 두려움 없이 평온한 상태, 그 평온한 마음으로 다 아, 예.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무외 한번 아,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득도의 경지에 나가는 길이 저는 우리 한진호 작가고 원래 한진호 작가가 글을 참 잘 써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글을 쓰고 많은 작품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웃고 올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전달이 됐죠? 네. 아까 그 입춘굿이 제주의 삼성 신화와 연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지닌 입춘굿인데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왜 그랬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뭐 그 탐나국이 이미 이제 그 한반도의 속지로 편입이 되면서 나라의 권위를 잃다 보니까 굿의 규모는 상당히 축소됐을 것이고 조선 시대에도 계속적인 어떤 무속 탄압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을에서도 당최 굿을 못 하는데 고을다리를 한다는 건 꿈꾸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뭐 약간 유화책을 쓰는 제주의 목민관이 온다면 이제 허용해줬고 그러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이런 그 뭐 말하자면 시소타듯한 흐름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이제 문화발달 정책의 영향도 받았고 더더욱이 이제 어떤 중화공업 중심의 어떤 산업사회로 이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농경과 관련된 것들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부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뭐 이제 다시 99년도였나요? 네. 그때 다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이제 제주의 민속, 제주의 이 고유의 것이 뭔가라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제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찾아보니까 입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의가 있었다. 그래서 64년도 정도 되면 민속 경연대회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전을 해야 되는데 제주꽃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입춘 의뢰 중에서 한 부분을 떼서 뭐 무용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뭐 영감들이가 됐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입춘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제의만 떼어놓고 들어와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제주의 문화와 연관돼서 특히 농경사회와 연관된 전체적인 모습을 조명한다는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99년도부터 많은 사람들이 좀 문병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민속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의 오랜 유습인 이 입춘굿을 본격적으로 재현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연구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탐락 입춘굿 축제로 한 형태로 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병 선생님이 혼자 이제 먼저 나서서 대단한 그 선각자 노릇을 하셨죠. 그분이 큰 이제 그 입춘굿의 부활에 있어서 일조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예, 결정적으로 그 입춘굿과 관련한 역사 기록을 찾아냈고 그 외에도 이제 입춘굿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입춘굿에 관한 어떤 사실들을 이제 전수받아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춘굿을 다각적으로 조명해서 이제 제주 입춘굿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제 그 나름의 실체를 밝혀낸 분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입춘굿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왕이 친히 이제 농사를 했다는 얘기는 아까 민관 협치,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군뿐 아니라 관에서도. 그래서 지금도 제주시에서 하고 여러 가지의 입춘굿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니라
민과 관, 그러니까 제주 도민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축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원, 어떤 연원을 이 전통적인 흐름 속에서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원래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입춘굿을 잘 몰랐는데 이게 선배님들의 그리고 이제 학사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복원이 되고, 그걸 또 알아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누군가의 그런 아이들이든 청년들이 나와서 또 이거를 계속 이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입춘굿이었으면 좋겠고, 사실 굉장히 제주의 것들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작은 기원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분도 그 입춘굿의 부활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세 분에게 있어서 입춘굿은 어떤 의미인가요? 입춘굿은 제주인의 문화적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입춘에 대해 굿에 대한 오해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 사람들이라면 제주에서 제 인문 자연 환경이 만들어낸 문화적 원형질이 입춘굿 안에 녹아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입춘굿이 지금도 많은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그건 우리 제주인의 이 문화적 DNA를 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시작했고, 전혀 몰랐던 것이긴 하지만 보면 볼수록 결국은 이것이 제주의 문화이고, 제주 사람이라면, 또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어찌 보면 그 문화적 DNA 원류를 건드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어디 지역 가든 뭐 아리랑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듯이 그런 것이 아닌가. 특히 입춘이라고 하는 건, 입춘굿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주의 문화적 DNA,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사람들이 전부 개별화되고 현대사회가 상당히 각박해졌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경쟁에서 쓰러뜨려야 되는 어떤 상대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같은데, 나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어떤 공동체 정신을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입춘굿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는 제주 사람이잖아요. 제주 사람이라면 어떤 제주 사람으로서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 뭐 언어부터 관습, 뭐 이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제주다움을 잃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뭐 제주가 2000년대 들어서 대단한 난개발이랄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이런 것에 대단히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근데 정신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입춘굿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입춘굿을 떠나서 굿이라는 걸 좀 봤을 때 이제 제주에서는 굿이라는 것들이 이제 성행하고 많이 행해졌던 것들이 자연이나,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나무가 신일 수도 있고 돌멩이가 신일 수도 있고, 저는 그걸 약간 자연을 되게 소중하게나 되게 이렇게 무섭게 바라보거나 자연을 그 신으로 바라봤다라는 그런 정신과도 어떤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동물이나 뭐 어떤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굿 안에는 그런 것들,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나 존중이나 이런 정신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신화적인 것들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굿에 있는 어떤 이런 다양한 스토리들이 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어떤 보람, 가치,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제주는 저는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알고 깨우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그런 것들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시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입춘굿이 과거처럼 도민들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입춘굿을 위해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춘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제가 그래야 된다고도 보지만,
그 제주도가 뭐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수많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주체적으로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은 과연 몇 개가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관광객 유치, 우리는 허드렛일 한다거나 보여준다거나 이런 쪽에만 머물지 우리가 즐기는 축제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입춘꽃은 무엇보다 시민들, 또 그리고 제주 읍성 안에 뭐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이런 주민들이 이제 즐기는 그들의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에 입춘꽃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제주 목사를 비롯해서 제주 고을 안의 백성들이 스스럼 없이 나서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빌었겠죠. 이제 입춘꽃이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건 정착이 안 됐어요. 어떤 무속에 대한 아직까지 어떤 그 왜곡된 시선도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 축제에 뛰어들어서 자발적으로 놀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마련되지 않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춘꽃의 역할은 그러니까 굿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께 겪고 기원하는 자리다라는 것. 이것으로 어떤 시민들 속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게 입춘꽃이 뭐 어떤 종교적 편견을 갖고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통이라는 것도 박제된 어떤 사냥감이 아니라 늘 지금의 삶의 모습을 조금씩 반영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모습들을 입춘굿을 통해서 반영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굿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입춘굿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보다 입춘굿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얘기를 듣다 보면서 그 생각나는 문구가, 우리 저 1999년에 처음 복원될 때 신명남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위하여 약간 이게 캐치플레이였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래서 이게 신명난다는 거는 벽이 없는 거,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기면서 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 집단의 어떤 이런 그 큰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장 안으로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순간 뭐 이게 걸리는 것들,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그 순간 그 자극으로 딱 뛰어들 수 있다면,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신명남 아름다운 하나됨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이 정말 얼마나 그 입춘굿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깨닫게 됐고요. 또 이분,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모아진다면 다시 그 입춘굿이 도민들의 삶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단어로 끝맺음을 할까 해요. 앞서 나왔는데 입춘대길 건양다경. 네. 이제는 추운 겨울은 가고 이제 따뜻한 봄과 함께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